신동진의 닥터밥상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오늘은 당뇨 환자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이 모르는 합병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담석증입니다. 야, 뭐 당뇨 합병증, 혈관에 문제 생기고, 그리고 신경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들으셨을 텐데 담석증, 굉장히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담석증 또한 고위험군의 당뇨 환자분들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담석증, 담석이 뭐죠? 담낭 안에 돌이 들어있는 걸 담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담석산통이라고 하면 너무 아픈 통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쪽 명치서부터 오른쪽 옆구리 그리고 등으로 뻗치는 통증이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아프다는 통증이 바로 담석산통입니다. 이 담석, 그 담석이 뭘까요? 정체를 우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낭은 담즙이 있는 곳이죠. 담즙이 모여 있는 곳. 그럼 이 담즙은 어디서 옵니까? 간에서부터 만들어져서 담낭 안에 모여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담즙이 한 번씩 수축하면서 십이지장을 통해서 장 쪽으로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즙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담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담석은 두 종류의 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콜레스테롤이 뭉친 돌입니다. 그걸 콜레스테롤성 담석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색소들이 뭉친 겁니다. 그래서 색소성 담석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가 색깔이 다릅니다. 색소성 담석은 색깔이 진합니다. 흑빛에 가깝고요. 콜레스테롤성 담석은 약간 노란빛에 가깝고 약간의 투명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 콜레스테롤성 담석은 보면 산딸기 겉표면 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이런 모양을 띠는 형태가 많고요. 색소성 담석은 겉이 매끈한 돌덩어리처럼 보이는 작은 자갈처럼 보이는 그런 돌들입니다. 먼저 색소성 담석을 말씀드리면 이건 흔치 않습니다. 색소성 담석은 언제 생기느냐? 간 디스토마 아시죠? 민물 생선 잘못 먹었을 때 생기는 기생충이 간 디스토마인데요. 이 간 디스토마는 간에 삽니다. 몸에 들어가서 간에서 이렇게 빨판으로 간 혈관을 이렇게 물고 거기서 양분을 빨아먹으면서 알도 낳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기생충인데, 이 간 디스토마가 있는 경우에는 색소성 담석을 만듭니다. 근데 요사이 이건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흔한 콜레스테롤 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콜레스테롤이 뭉친 거잖아요. 이름 하야 그대로. 이 콜레스테롤 뭉치는 이유, 그러면 담즙의 구성 성분들을 조금 알아야겠습니다. 담즙은 대부분 물입니다. 당연히 액체니까 물이겠죠. 그리고 이 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는 부분은 담즙산이라고 하는 성분이고요. 그 다음이 콜레스테롤입니다. 그 다음이 인지질이 있고 다른 미네랄 종류들이 있고 색소,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색소가 담즙을 형성하는 성분들이거든요. 근데 담즙산은 콜레스테롤,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콜레스테롤은 기름기잖아요. 이 담즙산은 비누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손에 기름때가 묻었을 때 비누를 칠해서 물에 이렇게 씻잖아요. 기름을 그냥 물에 이렇게 쓰시면 씻겨지지가 않죠. 비누가 기름 분자하고 합쳐져서 기름 분자를 막 둘러싸죠. 비누 분자들이. 그래야 물에 씻겨나가기 좋은 구조가 되기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담즙에서 똑같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기름이고 담즙산은 비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따라서 담즙산이 부족하거나 비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거나 콜레스테롤이 많거나 하면 이 담즙의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지면서 콜레스테롤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침전이 일어나요. 그 침전된 이후에 얘네들이 엉겨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담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담석의 원인은 담즙의 농도가 너무 짙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담석증의 고위험군을 살펴보면 우선 남자보다 여자가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비만해도 담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비만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도 담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이하죠. 살이 쪄도 살을 많이 빼도 담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약물 요인이 있습니다. 약물 요인은 여성분들이 드시는 피임약 아니면 여성 호르몬제 이런 것들이 담석을 만드는 위험 요인이고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고위험군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장내 유해균입니다. 장내 유해균 중에 어떠한 종류들은 이 담즙산을 분해를 해서 담즙산이 재흡수되지 못하게 그냥 배변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유해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도 잘 유지를 해야만, 유익균이 많아야만 담석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당뇨 환자는 그러면 왜 담석이 잘 생기는 고위험군 질환으로 분류가 되었나?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가 심해지면 신경계의 손상이 어느 부분이건 약해진 부분에서 생길 수가 있는데 담낭을 수축시키는 신경이 손상된 경우에 담낭 수축이 잘 안 되니까 담즙 배설이 잘 안 돼서 담즙이 농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담석이 생긴다라고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한 가지 이론은 당뇨가 생겼을 때 식이요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당뇨 생기신 분들 고기 많이 드세요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고기 딱 끊어요. 그리고 풀뿌리, 채소, 그리고 밥 이거 2개만으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기름기도 전혀 안 드시고. 그런 분들은 담석이 생기기가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드시고 기름을 드신다는 건 이 담낭이 수축되는 것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담즙은요, 우리 몸에 지방 성분이 들어와야만 수축해요. 그러니까 지방 성분을 전혀 안 드시면 담낭이 수축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 담즙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농축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담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 식이요법 적절히 잘 하셔야 되고, 특히나 내가 채소랑 밥만 먹는데 이런 분들은 꼭 들기름 아니면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들을 꼭 같이 섭취를 하셔야만 담낭을 깨끗하게 비워낼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